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 이틀을 남기고 시장이 오전과 오후에 변동폭을 조금 준 하루였습니다. 물론 하락장은 제가 어제 기준으로 지난주에 어제 오전까지 정도로 하락할 확률이 높다.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고 실제로도 어제 오전 10시 반 정도가 최저점을 형성을 했어요. 시장 코스닥에서. 이 구간이죠. 10시 33분. 그러고 나서 오늘 오전에 뭐 올라가다가 다시 또 밀리고 하여튼 지저분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과연 이 흐름이 오늘 앞으로 계속 또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인가라고 딱 봤을 때는 아직은 모르고 아직은 부정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근거 두 가지. 근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니까. 아직까지 시장은 하락을 끝내고 돌연 완전 급등으로 어, 연속 상승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파생이죠. 파생 거래 옵션. 옵션 만기일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옵션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후퇴하는 건 맞습니다. 점점 후퇴를 하고 있고 원래 2주 전만 해도 옵션이 정말 가려면 아주 크게 가고 코스피가 2180포인트까지 가거나 그 이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2140 이하로 그냥 밀려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약간의 지금 밀려서 움직이는 흐름, 지금 2140으로 끝났는데 내일도 혹은 내일이 지나서 목요일에 밀리면서 끝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틀 동안의 옵션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 또 장중 끌어당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내일 옵션물을 보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옵션에 이런 변동이 생기니까 지금은 조금 매매를 해봐도 될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하방으로 계속 깊게 패이는데 시장만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 주의하자. 목요일까지 쭉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혹은 종가로라도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옵션에는 마지막 목요일에 옵션에 종가로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말씀을 그럴 때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보통 시장이 좋을 때 움직이는 섹터와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섹터가 어느 정도는 구별이 됩니다. 보통 좋은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이 움직이죠. 바이오라든지 IT라든지 뭐 좀 지엽적으로 하자면 수소차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렇죠?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좀 이렇게 약간 어떤 섹터를 좀 굵직하게 형성하고 있는 쪽에서 좋은 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약간 어두운 장에서는 조금 뭐 하락장 느낌이 날 때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하락장 시장은 대형주에 의해서 뭐 어느 정도 붙잡힐 수 있겠지만 분위기 전체가 약간 하락을 조심해야 되는 느낌일 때는 일반적으로 정치 섹터가 움직이거나 그리고 약간 잡주스러운 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다 죽어간 종목 잡주성 종목들 이런 것들 뭐 잡주라고 표현하면은 좀 그렇죠. 뭐라고 표현할까? 다 죽어 그냥 다 무너진 종목들, 시장 비관심 종목들 이런 것들이 움직여. 예를 들어서 오늘로 치면은 뭐 한류 AI 센터, NC트론 이런 것 동전주들 주로 동전주, 그렇죠? 그런데 어제까지 하락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무슨 종목들이 정말 미친 듯이 날뛰었죠? 어제는 이 하락장의 특징인 정치 대선주들, 정치 인맥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특히 이낙연뿐만 아니라 황교안, 유시민, 안철수, 홍정욱 다 움직였어요. 홍준표.
대부분 많은 섹터에서 다 대부분 많은 인물에서 다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정치 인맥주들 다 떨어졌죠. 이낙연의 남아산업을 제외하고는 정치 인맥주들 오늘 다 별로였어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오늘 갑자기 다 죽어가는 시장 비관심 종목들, 소위 잡주들, 동전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였습니다. 뭐가 있죠? 오늘 뭐 데일리 블록체인 760 이거 화면으로 볼게요. 상한가 광고 갑자기 다 저 밑에서 바닥에서 뜬금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뜬금포. 그냥 오늘 트렌드가 형성된 거예요. 얘가 뭐 어떤 호재가 있고 막 이런 것들보다 그냥 맞춰가면 되니까 또 띄워놓고 호재 띄우면 되는 거니까 저 바닥에서 오늘 첫 물량 들어오고 유니슨 신재생에너지로 한번 2년 전에 급등했다가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고 저 바닥권에서 이제 2년 만에 거래 들어와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미래 SCI 정말 망가질 만큼 망가져가지고 저 바닥에서 관리 종목으로 언제 상패되냐 이러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 급반등 나고 티도 안 나네요 거의. 한류 AI 센터 정말 가정집에다가 한류뱅크 꾸려놓고 최대 주주 뭐 100억 작업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급등 만들어서 급락도 나오고 막 저 바닥까지 뭐 동전 얼마야 341원까지 갔는데 3일 4일 만에 3배가 나오고 200% 이런 것들은 거의 도박성인 거죠. 언제 거래 정지가 될지 모르고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의 막바지 불꽃쇼일 수도 있는 거고 상장 폐지 시즌이 몇 달 안 남긴 상태에서 특히 데코엔이가 지금 정리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리스키한 종목들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뻥튀기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거든. 별로 지금 딴 게 매매할 게 많이 없으니까. 바이오가 뭐 크게 움직이기나 해요. 뭐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돈이 어쨌든 하루라도 그런 거를 안 하면 못 빼기는 사람들을 자꾸만 유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고를 보일지 몰라요, 사실은.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내 소중한 자산을 베팅할 수는 없는 거니까 소액으로만 해보실 수는 있다 이 정도입니다. 잃어도 되는 돈이라는 게 사실 없겠지만 복권을 산다는 개념으로 복권은 당첨 안 되면 날라가는 거죠. 내 기준에서는 그렇죠. 수성을 과거에 보시면 수성이 거래 정지 될 때 상한가로 정지가 됐어요. 상한가를 들어가서 신난다 딱 이러고 있었는데 이 투자한 사람들은 매매한 사람들은 장 마치고 악재 거래 정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거래 정지 이렇게 돈이 만약에 여기서 많이 투자했으면 그냥 묶여버리는 거잖아. 2년 동안 비중이 작으면 내가 없어도 되는 수준이면 그 정도의 비중이면 5% 이내의 비중이면 그냥 다른 거 95%로 매매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혹은 장외에서라도 어떻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비중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엠벤처 투자 정말 좋은 흐름을 갖고 나서도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됩니다. 추세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마지막 불꽃 그리고 의심이 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 조심해도 모자라요. 아무리 조심하고 걸러내도 뭐 그냥 위험한 어차피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리턴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최대한 조심을 하려고 하는 거고 하더라도 소액으로 하더라도 5% 비중 정도로 한다는 겁니다. 최대.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이 나오면 상패 시즌이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 매년 2, 3월 몇 달 안 남았구나. 3개월이구나. 이제 저런 종목들 내년도에 없어질 종목들 없어질 수도 있는 종목들 저걸로 마지막 막바지 작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봐도 사실 이상이 없죠. 피하자는 취지니까. 물론 해볼 수는 있습니다. 저도 하는 거 있어요. 우리도 동전주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것도 있고 이건 해볼 만하다 싶은 걸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안 하자는 거 아닙니다. 비중 조심하시라는 거지. 어쨌든 오늘은 미래 SCI, 유니슨, 유니슨이 뭐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치 나쁜 것처럼 내려왔잖아요. 일단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내려왔잖아요. 그다음에 NC트론, 그렇죠? 바닥에서 갑자기 튀고 오늘 500원짜리. 그다음에 알리에센터 방금 말씀드렸고 지스마트 글로벌. 원래 이 지스마트 글로벌이 굉장히 훌륭한 괜찮은 종목이었어요. 장외 지스마트 이
간판 LED 바꾸고 간판이 옛날 간판이랑 요즘 간판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죠. 그다음에 유리에 광고하는 5개 간판들 그런 것들 많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꿀 거라는 기대감에 한 번 굉장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어요. G스마트 글로벌은 이때. 그러고 나서 최대 주주, 2대 주주 이탈 한번 있고 나서 그때 이하준 씨 이탈하고 있고 나서 계속 시장이 꺾였단 말이죠. 종목이 꺾였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 동전까지 내려와서 오늘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동전은 아니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내려왔던 STX 중공업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늘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슈펙스 BMP 300원짜리 저 바닥에서 치고 달렸고 그러니까 오늘 유난히 올라온 종목들 중에서 잡주성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W홀딩 컴퍼니 원시 작전주 그렇죠? 또 뭐 있어? AB 프로바이오 이거는 뭐 미리 올라왔던 거니까. 또 뭐 있지? 이스타코 600원짜리 그렇죠? AMP 300원짜리. 오늘 이상하게 동전주 많이 올라온 거 못 느끼셨어요? S맥은 1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동전주에서 이것도 우리도 뭐 이것도 많이 했던 종목이지만 이런 거는 또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건 필룩스와 관련된 거니까 필룩스 그 계열 자금과 좀 관련된 게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 또 올라온 게 동원금속은 뭐 거래가 없고 뭐 동전주긴 한데 이것도 최대 주주가 그 주식 저기 뭐야 슈퍼개미가 최대 주주가 이탈했을 때부터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던 종목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만 거래가 없네요. 어쨌든 지금 종목들이 오늘 이상하게 센트럴바이오 중앙리빙테크죠 예전에 미래산업 동전주들이 오늘 많이 그리고 파인텍도 동전주였는데 최근에 좀 올라왔고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목받을 때가 바로 하락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보통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이틀 연속으로 이런 모습이 있었고 또 내일은 상승 전환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바이오, IT, 수소차, 화장품, 엔터, 게임 그리고 약간 중립적으로 대북주들은 대북 이슈가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이 나올지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월요일까지는 무조건 하락장이다 라고 강조를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분위기를 보면 하락할 확률이 좀 더 높겠구나 좀 조심하자 약간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승으로 볼 수 있다 정도로 본다면 중국 증시가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다가 말았잖아요. 이루어진다고 했다가 미국에서 부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이제 3일 동안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내려갔는데 또 내려가기만 할 수는 없겠죠. 내려갈 만큼 또 내려갔어요. 딱 찍을 만큼 찍었어요. 정말 갈 때까지 딱 갔다가 밑꼬리 달고 왔잖아요. 그쵸? 저는 딱 여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봐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갈 만큼 가서 밑꼬리 달았습니다. 내일 또 양봉 치고 달리면 우리 증시 거기 미국보다는 중국 증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올 수 있겠네. 같이 올라올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옵션 조절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제가 적극적으로 할 때는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좀 제가 별로 매매 사인이 없는데 쉬는 건가?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시기에 된다면 좀 더 지켜봐야 되는구나. 내일도 조금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우리 종목들 먼저 지켜봐야 되겠구나. 매일마다 목매달 필요가 없어요. 시장 매일마다 목매달지 마세요. 뭐 하루살이도 아니고 매일마다 이거 떨어지고 오늘 이거 내 종목 안 가고 막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나요? 스트레스 받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오래 못 가요. 주식하다가 병 생겨요. 제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주식을 수익 내고 단기 수익 내고 손실을 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
주식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건강을 잃어요? 그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어차피 시장은 10년, 20년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장 계속 보실 겁니다. 정말 급락, 뭐 미친 장, 폭락장은 이미 봐왔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황소장도 볼 수 있을 것이고, 10년,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미국에서 9.11 테러도 발생해가지고 막 갑자기 시장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보다 보면은 별의별 일 다 생기는데 그거 하나하나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분산해서 안전하게 내 자산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계좌 관리하고 돈 여윳돈 생기면 조금씩 더 보태주고 그 보탠 돈이 나중에 시너지를 일으켜서 두 배가 되는 흐름이 다 갖고 옵니다. 지금은 내가 계좌 관리를 통해서 그냥 한 건데 그걸 통해서 내 심리를 이겨내게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다 복이 되는 때가 와요.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 한 걸 보고 결과를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하여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장도 있으면 저런 장도 있고 매일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방송을 매일 하고 있는데 저 또한 매일마다 이거 못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지금 올라가는 거 오늘 급등 나오는 거 이거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물론 신경은 쓰여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거는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계속 스트레스 받아 하면은 사실 오래 못 가더라고요.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저도 놓친 거에 대한 아쉬움 있고 복귀를 하고 다음번에는 저거를 이겨낼 수 있고 혹은 저걸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발전을 할 뿐이지 저도 계속 발전 나가고 있는 거니까 발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거기에 무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막 이것저것 막 다 부수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오래 못 갑니다. 병만 얻지.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주식은 못 끊습니다. 저와 같은 매매를 하셨다면 못 끊어요. 갑자기 난데없는 상한가도 보고 막 급등도 보고 폭등도 보고 이런 거를 보셨던 분들은 절대로 못 끊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오늘의 주제는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옵션 만기일까지는 조심하시라. 보면서 판단하자. 이고 두 번째로는 이런 장 저런 장 다 있으니까 1위 1비 하루에 이렇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라. 오래 못 간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 이게 일단 오늘의 2차 주제로 말씀드리면서 끝낼게요. 오늘 뭐 다른 거 뭐 특별하게 볼 게 없었어요. 뭐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거의 주도했는데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우리가 목표했던 개념, 목표했던 내용대로 먹고 나왔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개별 세력주를 더 좋아하라 하니까 그렇죠? 개별 세력주들의 흐름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먹거리를 좀 찾아보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18분이 걸렸네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